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금 섭취량과 관련해 상식을 깨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을 적당량 이상 섭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천일염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정부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사이 비위생적이라는 소금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상징물인 옛 전남도청 건물에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게 줘야 할 지난 3년치 재정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오늘로 꼭 500일을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는데 어제 팽목항을 찾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외 조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리본과 깃발은 전보다 줄었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팽목항을 찾습니다. 실종자 9명의 수색을 중단한 지 9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인양 작업. 실종자 가족들은 늦었지만 온전한 인양으로 가족이 돌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양을 했을 때 우리 딸이 있을지 없을지 100%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직도 내 딸이 세월호 속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참사 500일을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팽목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분향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정 의장은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 미수습자 9명이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인양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가족들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종자 형제 자매들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도 진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자인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 없이 공부책은 내놓고 살았는데 임대료가 내가 알기로는 9천만 원이 돼 있어요. 또 다음 달 28일 마감되는 배보상금과 지원금 접수를 실종자 가족들에 한해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가족을 찾고 나가고서는 갖다 그거를 논할 수 있는 조치가 되면은 갖다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정 의장은 특별법 예외 조항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팽목항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게 줘야 할 지난 3년치 재정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복구 소송과 별 상관이 없고 지연 지급에 따른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자 규모와 원인을 놓고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지난 2000년 실제 통행료 수입과 추정 통행료 수입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 3년치만 633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본구조를 왜곡해 적자 규모를 키웠다며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광주시가 실익이 없다며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향후에 아마 지급 청구 소송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직을 좀 우리 시의 어떤 실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보조금은 시기만 미뤄질 뿐 어차피 사업자에 줘야 할 돈인데다가 비싼 사례인 마창대교에서도 경남도가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에 들어갈 경우에 5억 원이 넘는 법률 비용이 들고 패소할 경우에 이자도 3% 선에서 20%로 크게 늘어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여부가 1, 2심의 승소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금 원상회복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 여부를 다음 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긴급회의를 열고 매각 가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금호산업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22개 채권기관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 제시할 최종 매각 가격을 놓고 논의했지만 8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측과 현실성 없는 가격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채권단은 1조 원을, 박삼구 회장은 6,500억 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주까지 채권단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사전 현지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대 조준필 소장 등으로 구성된 국내 평가위원들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시청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뜻하며 세계 31개 나라 34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광주시의 인증 여부는 12월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초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쾌청한 날씨 속에 광주가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낮 동안은 조금 덥겠고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휴일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깨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아주 짜게 먹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건 더 안 좋다는 건데요.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금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특히 소금 속 나트륨이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념을 뒤집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다른 필수 영양소와 동일하게 나트륨 역시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하지만 너무 적게 먹는 건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질병률과 사망률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People eating more than about 5 grams of sodium a day or less than 2.5 grams of sodium a day have increased cardiovascular disease.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인 우리나라는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4,000mg을 넘어 WTO 기준을 2배 넘게 웃돌고 있지만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특별히 줄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And so there's no basis for a wide public health effort to get the entire population to reduce their sodium intake. In fact, it might be harmful. 최근 미국 의사협회지 등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도 지나친 저염식 역시 건강에 해롭다.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 유발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놔 논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도 재작년에 소금을 적게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나트륨을 하루 2,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근거 역시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놓고 위생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영광과 신안 등의 주산지인 국산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여러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인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유명 맛 칼럼니스트가 시작했습니다. 천일염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려면 물에 녹여보면 된다. 흙모래가 보인다는 글입니다. 물에 이거 퍼먹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정해놨죠. 천일염은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꼽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우리보다 불순물에 대해서는 더 관대합니다. 또 다른 논란은 천일염 속의 미생물 검출량입니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천일염에서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문 저자는 미생물이 발견된 천일염은 생산 직후 채취한 것으로 창고에 1년 이상 보관된 천일염을 검사해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일염은 일정 기간 보관되는 유통이 되는데 1년 이상 저장소에서 보관된 천일염을 저희들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보관하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의 메이저 식품사에 수출한 지가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이 물량을 3배로 또 늘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벌써 무엇인가 저희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미생물 검출 가능성이 있는 간 만들어진 천일염 역시 규제 없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세한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묵히는 그 자체가 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소금 갖다 쓰는 일도 있어요. 뭐 그게 세균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천일염은 지난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중금속 등 11가지 식염 규격 기준이 생겼지만 프랑스 등과 달리 미생물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위생 논란이 끝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미생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 세계 김치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배추 모종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2회 광주 김치축제 사전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시 관계자와 유치원 원생들이 참석하고 모종을 심는 방법을 배운 뒤 텃밭에 직접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올 광주 세계 김치축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김치타운 일대에서 열립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벼 재배 면적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80만 헥타르로 작년보다 2%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g으로 전년보다 3% 이상 줄었습니다. 지역별 재배 면적은 전남이 17만 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쌀과 함께 고추도 재배 면적이 4% 이상 줄었는데 고추 재배 면적은 경북이 가장 넓고 전남과 전북, 충남 순으로 재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상징물의 1번지는 뭐니 해도 옛 전남도청 건물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전당의 일부 건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5월 단체가 옛 도청 건물에서 5.18의 흔적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무차별 총격이 이뤄졌습니다. 도청에도 있었고. 어떤 게요? 총차고. 그 당시에 총격전이 여기서 심했었습니까? 심했죠. 5월 단체들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인 옛 도청이 5.18 사적지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있을 법한 도청 회의실 내부가 철거됐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당시 방송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도청 외벽에 총탄 자국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채 페인트를 새로 칠하면서 원형이 훼손돼 5.18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문화부 자체가 5.18의 흔적을 어떻게 하든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발상하에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전당 측은 5월 단체에 총탄 자국을 정확히 짚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총탄 자국이다라고 말해주신 분이 5.18 단체 관계자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안 계셨고요. 사진 자료나 총탄 자국에 대해서 언급된 자료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5.18 흔적 지우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유치원 CCTV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820여 개 유치원 가운데 CCTV 설치를 희망한 유치원은 광주 20곳, 전남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과 4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교사와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가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광주 모 병원의사 A씨와 대리로 약을 조제하고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약사와 배달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300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약사 대행업자 등은 A씨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짓고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건당 11,000원인 다이어트 처방전 발급이 하루에 수백 건씩 이뤄졌다며 병원 등의 수익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무직원을 명칭만 조교로 일정 기간 고용하고 해고하는 대학 관행에 제동을 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남대학교 전 홍보 담당관인 49살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연구업무 등을 하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화순군 동면 백용리의 한 다리 인근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진 공사 안내 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에 동승했던 78살 장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72살 정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정 씨가 공사 안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대입니다. 한창 5위 싸움이 뜨거운 기아 타이거즈, 10위 KT와의 승부였기에 반드시 잡았으면 하는 경기였는데요. 타선 부진으로 KT의 승리를 내주며 아슬아슬하게 5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KT의 8연승을 달리며 상대 전적 9승 4패로 우위에 있었지만 시즌 후반 강해진 KT의 1승 4패를 기록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발 박정수의 부진과 타선 불발로 패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선발 기회를 잡은 박정수는 KT를 상대로 데뷔 첫 승을 노려봤지만 1회부터 어려운 승부를 펼쳤고 4이닝 동안 5점을 내준 채 아쉽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후 중간계 투진의 호투로 추가 실점을 막았지만 타선 불발로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기아는 최근 2연패로 6위 한화의 한 게임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NC와 2연전을 치르고 있는 한화도 1대4로 고개를 떨구며 기아가 간신히 5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홈 복귀 후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FC가 내일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울산은 각각 9위와 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승점은 5점 차입니다. 광주의 마지막 승리가 울산전인 만큼 다시 한번 울산을 잡고 흐름을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는 오늘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와 시즌 15차전을 치릅니다. 6위 한화에 바짝 쫓기고 있는 데다 주말에는 천적 넥센전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나섭니다. 양현종이 맞서는 KT의 선발은 엄상백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최근 경매 기록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고흥군 수협이 이번에는 조합장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금품 살포 의혹 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경찰과 선관위도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조합원 1,600여 명. 수협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고흥군 수협의 조합장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그 조직원들도 해당 후보자가 있는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금품 살포해가지고 조사받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혐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듯 관련 기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더불어 혼탁,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후보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어떤 측근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저대로 불침을 추가시키신다래. 혹시 무슨 동거리가 있나 하고.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고흥군 수협 조합장 선거. 각종 의혹과 잡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광주 전남의 소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최근 2달 대형 소매점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지난달 호남 고속철도 이용객도 57만 명으로 6월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전력이 상생과 협력을 위한 경영 전문 MBA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문을 연 함전 MBA 과정은 한전 임직원 30명이 등록해 경영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에 따라 미국 캐롤라이나 대학에 복수학위도 함께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대 한전은 지난해 12월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협약을 맺은 뒤 MBA 과정 개설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KTNG 전남본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은 광주 남구 백운동 까치마을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와 페인트 대신 이끼로 그림을 그리는 이끼 그래피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세프티디라 불리는 범죄 예방 프로젝트는 색과 디자인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초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쾌청한 날씨 속에 광주가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죠. 낮 동안은 조금 덥겠고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휴일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에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2도, 화순과 구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광주 28도, 담양 27도, 화순과 구례, 순천 모두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